안녕하세요. 김민석, 김재희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결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차량 추돌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 법률상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으로 작년 12월 24일에 개정되었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 및 시행 이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음 사고 장면을 보시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고 있고 자전거를 탄 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률 개정 이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과실을 따져서 합의를 보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도입 이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강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사고가 날 경우 무고한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민식이법을 풍자하는 게임 앱, 그리고 스쿨존을 피해가는 내비게이션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통해 민식이법의 논란을 일정 부분 해결하고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단계별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구성은 0단계부터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단계는 운전자가 모든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 하나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는 상황에 알맞은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서 조작을 하고 다른 모든 기능을 자율적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4단계는 자율운행 자동차가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지만 운전자의 여부는 필요한 단계입니다. 5단계는 운전자도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의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의 기술로선 3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선 주제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넓은 범위의 시각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센서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아이들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와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는 CCD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을 사용하여 거리와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융합하여 분석 및 처리를 통해 돌발 생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율적으로 운행을 멈추는 기능만 있다면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각지대 정보 안내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자율기능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의 한계 및 위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차가 발전된 정도를 알아보자면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의 6단계 자율주행 구분을 기준으로 현재의 시중의 자율주행은 레벨 2에서 2.5와 극기소수의 레벨 3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단계는 넓고 한적한 길이나 고속도로에서는 괜찮지만 복잡한 도심에서는 여전히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한 정도입니다. 특히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학교 앞이나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위험하겠지요. 자율주행 자동차엔 경로계획, 인지 판단 제어 등 다양한 시스템이 탑재되는데 사실 사람에게 이 모든 절차는 익숙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까지 도달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특히 판단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판단 시스템은 인지된 정보를 이용해 현재 차량과 그 주변 상황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 등을 예측한 후 가장 안전하고 빠른 차량 궤적을 생성합니다.
제어 시스템은 판단 시스템 단계에서 제공된 차량 궤적을 부드럽고 정확하게 쫓을 수 있도록 운전대와 엑셀레이터, 브레이크를 조작합니다. 여기에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사람이 하기에는 손과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차를 조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이 모든 일어날 상황을 가정하면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최우선하는 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성과 보안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킹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뉴스 전광판 해킹 사건처럼 자율주행차가 하나의 빅데이터 수집기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외부 해킹에 의한 보안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안정성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경험하지 못한 문제이고 그 안전성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책임 있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민식이법은 앞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규정,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한계들을 모두 극복을 하고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면 인간의 생각과 반응 속도보다 빠를 인공지능 자율주행 서비스가 만약의 상황에서의 아이 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개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완벽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며 수정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